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시젠의 지난 1년 어땠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1년은 어떨까를 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젠의 이야기를 좀 들릴 텐데요. 제가 뭐 시젠의 뭐 관련 임직원은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만 보더라도 매출액 1000억대의 회사, 그리고 영업이익 100억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건실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27%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많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도 나쁘지 않는 그런, 평범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나오고 진단키트가 나오면서, 2019년도 이후, 예, 2019년도 이후 이제 2020년도가 되면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작년 한 해에는 매출액의 1조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7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1000억짜리 매출액을 갖고 있던 회사가 단 1년 만에 1조 1000억을 달성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시즌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보수적인 회사가 갑자기 10배의 물량, 10배라고 칩시다. 10배 정도 해당되는 물량을 내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공급을 하고 그걸 지속 가능한 영업 매출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깜짝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죠. 이 천억짜리 매출액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ERP도 갖춰져 있지 않고 뭐 출고를 할 때, 입고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제품을 만들 때 이런 데부터 모든 그 과정, 일련의 과정, 그리고 배를 잡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차질 없이 했다는 거거든요. 천억짜리 회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내에 아주 뭐 이거를 제가 사람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아주 양질의 그런 그 인력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시젠의 저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뭐 진단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진단키트를 많이 팔 수 있다. 많이 팔아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물론 좋지만은 그거를 아무런 뭐 시행착오 없이 시행착오가 다 있었겠지만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해냈다. 그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거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2021년도에 또 매출액을 좀 보게 되면은 어, 작년과는 비슷한 매출액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죠? 예. 이 뜻은 이제 차질이 없다는 거, 적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지금 이제 6월 달이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천억짜리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만큼의 시스템도 갖춰져 있을 거고,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고, 체계화도 했을 것이고, 여러모로 과거 천억짜리 회사에서 적어도 1조짜리 회사의 그런 시스템과 경영 마인드 그리고 그 임직원들의 마인드가 더 바뀌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명심을 해두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을 또 줄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천억짜리 회사에서 이제 1조짜리 회사가 되면서 판관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판관비가 한 3.5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얼마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시면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건비가 사람들이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 인건비를 어떻게 내가 충당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인건비가 지금 현재 1분기 인건비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하냐. 그것이
향후에 영업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큰 돈을 쓴 것은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판관비에서 특히 이제 관리비가 조금 늘긴 했는데 그것은 뭐 그 자체 그 매출액이 10배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어 시즌에게 작년은 격동의 시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에 어떤 신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적어도 매출액이 1조 정도 되는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다들 뭐 직장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보통 중견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점프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점프하는 포인트가 지나가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 정체를 합니다. 시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신사업에 대한 어떤 그 연계성이고 그 연계성을 어떻게 잘 해내 나가냐라는 것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 해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1년 동안에 매출액이 10배가 늘면서 그것을 다 커버했던 그런 임직원들의 저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만 잘 정해진다면은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